예, 오늘의 주제는 파괴적 혁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소위 Disruptive Innovation이라고 하는 기술 경영에서 다루는 아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완벽한 경영이 위대한 기업을 무너뜨린다 라는 이야기이고요. 생소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떤 느낌이신지 진행해 보면서 또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믿는 것이 있죠. 아무래도 잘하는 기업들이 더 잘할 수밖에 없고. 근데 생각해보면 잘하는 기업들이 더 잘하는 것들은 자기가 잘하는 것들을 계속 하기 때문이에요. 다시 해석을 드리면 우리가 성공했던 것들을 계속 이어가는 거죠. 조금씩 조금씩 고쳐가면서. 그걸 이제 우리가 점진적 성장, 점진적 혁신이라고 하는데, 어, 그런 기업들이 그럼 계속 잘 갈 수 있느냐? 여기 이제 통념이라고 표현을 써 있는데요. 관료주의, 오만함, 형편없는 계획, 기술적 뒤처짐 때문에 무너진다. 너무 말을 하쉬하게 썼다, 그죠? 진실, 실제 일어나는 일이 그럼 무엇이냐? 고객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수익성 높은 곳에 투자하는 가장 훌륭한 경영 원칙을 충실히 따랐기 때문에 실패한다. 네, 어떤 의미일까요? 예, 우리가 제일 잘하고 제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똑똑함 때문에 망한다는 뜻이거든요. 예,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조금 더 진행해 보면서 맞춰보도록 해보자고요. 아까 앞에서 잠깐 나왔던 기업들입니다. 시어스, IBM, 제록스, 예, 혹시 여러분들이 아는 회사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세 회사는 정말 큰 회사였습니다. 네, 아주 오래전에. 뭐 기존 아직도 있는 회사들이 있어요. IBM도 있고 제록스도 있고 시어스도 있나? 저 시어스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미국 회사이긴 합니다만. 그냥 큰 소매상이었어요. 시어스는. 근데 월마트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월마트는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겠습니다만 월마트는 어떤 느낌이냐면 더 많이 사와서 싼 가격에 파는 회사예요. 그래서 엄청 대형 매장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온 곳이고요. IBM도 메인프레임이라고 하는 컴퓨터의 시조? 컴퓨터의 시작은 사실 IBM의 이런 메인프레임 컴퓨터 전산실에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이런 어, 서버들 때문에 성장을 했거든요. 그 시대에는 그게 맞았으니까요. 근데 IBM도 몰랐죠. 소형 컴퓨터 시장이 잘 될지. 예, 그랬던 거고. 제록스 마찬가지입니다. 복사기가 어마어마하게 컸어요. 뭐 저 때만 해도 막 복사 막 쫙 해내고 막 이런 것들이 너무 어 편했고 좋았고. 에이, 집에서 프린터를 왜 하니? 뭐 사무실에서 해봤자 그거 뭐 품질 되겠니? 아이, 그래도 그 사무실이 커서 저런 거 큰 거 하나씩 쫙 갖다 놔야 복사 제대로 할 수 있지. 요거 이런 느낌이 강했거든요. 이런 기업들이 이제 소형 새로운 시장을 만나면서 줄줄이 어, 어려워진 거죠.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예, HBR 리뷰인데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나온 어, 논문이고요. 발표이고요. 그래서 유전학자들이 초파리는 하루밖에 못 사는데 그거를 막 연구하는 것처럼 경영학자들도 기술과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시간들을 두고 잘 살펴봐야 한다. 그래서 이제 이 크리스텐슨 교수님이 이렇게 하드디스크 산업을 잘 본 거예요. 한 20년 정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래서 봤더니 129개가 새로 생겼는데 그 중에서 109개가 없어지더라.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 라고 이제 생각하신 거죠. 그래서 비즈니스 유전학이라는 단어를 쓰셨네요. 네, 그래서 혁신의 두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속성, 점진적 성장 기술이라는 의미와 파괴적, disruptive, 어떤 분은 이제 파괴적이라는 단어보다 와해하다라는 느낌이 맞다는 말씀도 주시기는 하더라고요. 예, 아무튼 그런 느낌에서 파괴적 기술이다라고 해서 양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살펴보면 존속적인 기술들은 조금씩 조금씩 발전해 가면서 성장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객 입장에서도 좋은데 좋은데 많이 안 바뀌니까 익숙한데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계속 기존 더 잘하고 있었던 기업들보다 조금씩 성장할 수 있으니까 성장을 하는 거고요. 파괴적 기술은 어, 엄청 열악하고 부족한 기술을
새로운 시장에 던져놔서 쭉 제이콥을 타게 만드는 그런 기술입니다. 처음에 되게 매력 없기도 하고 이게 시장이냐 말이 되겠냐 하는데 이제 신규 진입하고 나면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기술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앞에 잠깐 말씀드렸던 이제 그 하드디스크 메인프레임 시장이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옛날에 저렇게 컸다고요. 서버실에 들어가면 컴퓨터들 서버만 쫙 있었어요. 이제 그런 데가 있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영원할 줄 알았죠, 그분들은. 하지만 그게 이제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한 거예요. 8인치. 야, 8인치면 다 작아졌지. 이제 여기서 더 적어질 수 없어. 뭐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들이 놓치고 있었던 건 소형 컴퓨터 시장이었어요. 퍼스널 컴퓨터가 올 줄 몰랐던 거예요. 빌 게이츠와 함께. 그래서 작은 컴퓨터 5.25인치, 3.5인치 이런 컴퓨터 시장이 열릴 거를 못 봤고 그걸 우리가 준비하면 메인프레임 하는 회사가 저게 팔리면 사실 카니발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자기의 시장을 갉아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어렵죠. 자기네 시장이 있는데 그걸 또 갉아먹는 기술을 개발한다고 어렵죠. 그래서 아마 안 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시장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파괴적 기술이 도입될 때는 욕도 많이 먹고 무시당하고 하지만 어떤 포인트가 오면 역전을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사실 근데 이건 어, 그 시장을 그 시장에 목숨 거는 사람들을 아니면 볼 수 없어요. 이미 잘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걸 버립니까? 어려운 일이죠. 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야기의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시게이트 엔지니어들도 이 시장을 본 거예요. 3.5인치 드라이브가 나올 것 같다. 그런 시장이 올 테니 우리 개발하자. 이렇게 얘기한 건데 이제 마케팅 팀에서도 까이고 재무 팀에서도 까이고 그래서 이제 에이 안 되나 보다 했는데 이제 그들 중에 이제 어떤 분이 야 나가자. 우리 이거 될 것 같잖아. 나가자. 이렇게 얘기 된 거죠. 그래서 컴팩이라고 하는 노트북계에서는 아주 새로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브랜드를 탄생하게 되었던 겁니다. 내부의 이야기를 잘 들어야 하는데 사실 쉽지 않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내부에서 저걸 성장시키는 것이 우리 다른 팀의 폐가 될 수 있거든요. 엄청 어려운 선택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지금 사진에 가져왔던 저게 이제 5.25인치 하드디스크이고요. 3.5인치는 좀 더 작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대기업이다. 그러면 큰 기업이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파괴적 혁신을 해나가고 주도하고 막거나 할 수 있느냐? 첫 번째, 핵심 고객의 맹점을 파악하자. 사실 이거 너무 어렵죠. 기존 고객들이 좋아하는 걸 살짝씩 바꿔가면서 전쟁적인 혁신을 만들어가는 게 기존 기업들의 매력이거든요. 안정적이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새로운 시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이제 좀 들어야 된다. 이야기이고요. 어, 주력 고객은 파괴적 기술의 잠재력을 평가할 수 있는 가장 부적절한 대상이다. 예, 이거 잡스랑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스티브 잡스도 아이폰을 내면서 그런 고객이 있을까? 라고 생각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나와서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내잖아요. 비슷한 느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시장을 발굴하라. 이게 말이 되냐고요. 어떻게 존재하지 않는 시장을 발굴해요. 돈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걸 내부적으로 이야기 나왔을 때 이게 말이 되냐? 라고 얘기했을 거고 엄청 무시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시대에선 해야 되겠다. 그러니 작은 조직 만들어서 실험해보고 해. 투자할게. 이런 이제 투자 모양도 생기는 거고 어 소위 저기 전문 용어로 애자일이라고 하는데 기민하고 민첩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테스트해보고 돌려보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대기업에서 CVC라고 이제 어 대기업 코퍼레이티드 벤처 캐피탈을 운영하는데 그 자체적으로 뭔가 새로운 혁신을 만들어내고 싶어서거든요. 근데 이제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들 딴에서는 어찌됐든 우리 회사와 연결되어 있는 무언가를 해야 하는 거고 우리 회사와 반대에 있는 것들은 쳐밟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 도와주고 같이 해보자 이런 생각을 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짧게. 스핀오프 조직을 구축해라. 이게 이제 별도로 만들어진 별동대 같은 조직을 만들어라는 얘기인데 맞죠? 맞는데 이론적으로 맞는데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운 거죠. 어떻게 그래요? 기업이 돈을 100원을 벌어서 100명이 나눠 먹고 있는데 20명을 뜯어서 그 100명에게 주는 월급을 나눠서
니네들은 이제부터 투자만 할 거니까 돈 벌 생각하지 마. 이 얘기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들이 80명, 20명 어떻게 보겠어요? 돈 쓰는 조직, 니네 때문에 우리 회사 더 이익이 안 나. 뭐 이런 소리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그런 조직을 완전 다른 로케이션에다가 이사를 시켜서 운영해라.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엄청 어려운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꺼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신의 비즈니스 유닛을 죽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크리스텐슨 교수님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혁신의 관점 제가 말씀드렸죠. 존속적인 혁신과 파괴적 혁신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는데 테슬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려보고 싶어서요. 그러니까 테슬라는 존속적인 혁신 기업이라고 말합니다. 크리스텐슨 교수님이 나이가 한참 많으셔서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이제 테슬라도 파괴적 혁신을 하는 기업이냐? 이런 질문을 했었고 누군가가 아니다라고 답변을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이엔드 시장에 들어와서 테슬라는 만들어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지만 근데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저는 파괴적 혁신이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테슬라가 아니라 전기차가. 왜냐하면 원래 전기차는 골프카, 이 골프장에서 전기 자동차로 돌아다니는 거였고요. 셔틀, 그 우리 어, 뭘까요? 이거 테마파크 같은 데 가면 이 셔틀로 타는 거 그런 거였었습니다. 그러니까 느리고 또 안 예쁘고 친환경이긴 하지만 좀 진짜로 사용하기에는 어려운 차였던 거죠. 근데 그렇게 소형차로 계속 어떤 일부를 발전을 하다가 그 기술이 이제 이런 시장이 되면서 전기차의 기술도 좋아지고 친환경도 대세가 되면서 메인스트림으로 넘어왔으니까 전 이 현상은 파괴적 혁신이라고 이해하고 해석하고 싶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도시형 수용차, 승용차의 주류 시장으로 침투하게 되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사례가 더 있어요. 넷플릭스와 세일즈포스 사례인데 이것도 제가 간단하게 짚어보고 하겠습니다. 넷플릭스는 원래는 이 넷플릭스가 나올 때는 블록버스터라고 하는 요 그 선전 기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디오를 우리 이 영상을 보시는 대학생들은 너무 오래전 얘기라서 모르실 것 같긴 합니다만 그분의 부모님들은 대부분 아십니다. 네, 비디오 테이프를 판매하고 그거를 이제 갖다 줘야 되는데 며칠 늦으면 연체료 불고 사실 블록버스터의 큰 비즈니스 모델 중에 하나가 연체료였습니다. 네. 그러다 그리고 이게 물리적인 거니까요. 물리적 공간에 영화를 얼마나 둬요. 뭐 그 당시만 해도 영화가 별로 없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그 비디오 테이프가 어찌됐든 한 요만한데 그거를 계속 쌓아야 하는 거고 또 잘 털어주고 관리해야 비디오가 잘 나오는 거니까요.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한계가 있었죠. 근데 넷플릭스가 나오면서 막, 막 흔들었어요. 온라인 주문으로 해보기도 하고, 또 카탈로그를 막 파일로 만들어 놓기도 하고, 또 서비스를 클라우드로 만들어서 제공도 하기도 하고, 막 흔들었고요. 그러면서 월정액 구독료로 바꾸었고, 또 비디오 테이프를 판매하는 게 아니라 이제 클라우드 영화를 볼 수 있게 만드는 점도 대단히 혁신적이었죠. 셀즈포스도 비슷한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셀즈포스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사실 IDC라고 하는 어떤 기업의 전산실 또는 그 기업의 전산실을 가지고 있는 큰 어떤 IDC 같은 장비가 필요했고 로케이션이 필요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셀즈포스 같은 서비스가 나오면서 온 클라우드 그냥 지금 여러분들은 다 잘 아시겠지만 옛날엔 이런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서버 구축 안 해도 돼? 돈 싸게 해줄게. 업데이트 우리가 아무 때나 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만든 거죠. 그래서 기존 소프트웨어 시장이 완전 바뀌게 되었고 여러분들이 오늘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인터넷 시대로 아주 편하게 살고 계신 거랍니다.